안녕하세요, 에밀리 여러분. AC 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5월 15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먼저 차트를 오늘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코스피, 원달러, 금 선물 차트,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 비트 도미넌스, 그리고 리플은 달러 차트랑 그 다음에 BTC 차트 두 가지 같이 보고, 그리고 기사, 코인 참수님이 올려주신 기사랑 안짱님이 올려주신 기사, 두 가지 기사 같이 보고요. 그리고 이제 Q&A 보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다우지수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다우지수 이제 어제 상승을 했습니다. 377포인트 올라와서 1.62%, 23,625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 먼저 주봉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제 200주 선에서 200주 선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는 것처럼 한번 양봉 만들어서 올라왔다가 또 이제 살짝 걸쳐 있다가 또 깼다가 그 다음에 또 양봉 만들고 회복했다가 계속해서 이제 200주 이평선에서 지금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주 이평선이 가파르게 꺾여서 내려오면서 현재 이제 120주 이동평균선까지 깨고 데드크로스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많이 올라오게 돼도 50주 평선이 거의 이제 맥시멈일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 50주 평선까지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20주 평선이 워낙 이제 가파르게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20주 평선 저항 맞고 다시 재차 떨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일봉 차트를 잠깐 보면 지금 어제 이제 21일 평선 깨고 어제 이제 상승을 해주면서 그 51일 평선 살짝 죄송합니다, 이탈했다가 이렇게 이제 회복을 해줬어요. 장중에는 51일 이평선을 살짝 이탈했다가 우선 이제 회복을 해서 51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 사이에서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21일 이평선이 여기서 이제 계속 정체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제 21일 이평선이 수평으로 이렇게 누워져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이제 21일 이평선이 아래로 이제 꺾이는지 그 부분을 잠깐 체크해 보면 지금 봉 20개가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 위에 올라왔던, 지금 가격보다 이제 올라왔던 이 봉이 이제 빠져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 이제 하락을 했는데, 이 자리가 빠지면서 21평선이 살짝 아래로 이제 꺾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21평선 꺾이는 거, 그리고 여기서 이제 51평선을 깨고 내려온다. 거기에 더해서 361평선이 또 이제 121평선 보시는 것처럼 이제 데드크로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평선도 데드크로스 만들어주고 여기 이제 21평선도 아래로 이제 꺾여준다라고 하면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이제 하방 압력을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여기서 이제 51평선 밑으로 밀리게 되면 그때는 좀 이제 위험한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우지수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이제 코스피 차트 해볼게요. 코스피 차트 1923포인트로 뭐 약보합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주봉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 점선이 채널 중심인데, 우선 뭐 채널 중심도 있고 여기 이제 주봉에서 이제 20주 이동평균선이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가파르게 이제 꺾여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래로 하방 압력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위치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20주, 50주 데드 크로스 났었고 지금 이제 120주, 200주도 데드 크로스를 만들어 줬고 지금 이렇게 장기 평선들까지 꺾인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반등보다는 아래로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차트를 보면 코스피도 그렇고 다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이걸 이제 뒤집어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급등을 했다가 추세선 돌파해서 급등했다가 깊게 눌러주고 다시 이제 상승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보이거든요. 한번 이 차트를 잠깐 이제 뒤집어 볼게요. 이거 그림판에 옮겨서 한번 뒤집어 보면 지금 이렇게 아래로 떨구고 반등을 크게 줬는데, 이거를 회전을 해보겠습니다. 회전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180도 회전 이렇게 이제 시켜보면 이렇게 이제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보면 지금 이렇게 이제 횡보하다가 아래로 한번 깊게 조정받고 올라와서 돌파시키고 이 추세선 돌파시키고 급등했다가 다시 깊게 눌러주는, 그래서 지금 이평선들 지금 장기평선이 이렇게 돌아 나가면서 깊게 눌러주는 20주 이동평균선까지 눌러준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방향성은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습이 어떤 모습과 또 비슷하냐면 지금 이제 이 모습이 저는 그 원달러 차트
그러니까 원화 약세로 지금 움직이려고 하는 그 원달러 차트 움직임과 지금 이 코스피 차트 거꾸로 뒤집어 놓은 그 모습과 비슷하게 이제 보인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그러면 그 코스피 차트는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어제와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원달러 차트를 볼게요. 지금 방금 전에 코스피 차트 뒤집어 봤던 것과 지금 원달러 모습과 굉장히 이제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보시면 이렇게 이 추세선 고점 연결한 추세선을 돌파시키고 이렇게 올라오다가요. 한번 급등하고 지금 살짝 20주 이동 평균선까지 눌러준 여기를 확대해 볼게요. 잠깐 현재 위치를 확대해 보면 지금 원달러 차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장기평선 돌아나가는 120주 이평선 돌아나가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이제 골든 크로스 만들어 줬으니까 아까 이제 뒤집어 생각하면 지금 코스피 차트는 데드 크로스 난 거죠. 그리고 이제 20주 50주도 이렇게 이제 골든 크로스 만들어진 거, 이게 이제 코스피는 또 데드 크로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차트 거꾸로 뒤집어 놓은 모습과 원달러 차트 모습과 굉장히 이제 비슷하다. 그러면 코스피가 아래로 빠질 것 같다라는 거는 원달러가 이제 급등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진다는 거죠. 그리고 원달러 차트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면 지금 현재 위치가 그 우리 IMF 맞았을 때 그때와 굉장히 이제 비슷한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IMF 당시에 이렇게 주봉에서 완전히 정배열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이렇게 슈팅이 나왔어요. 그 지난 고점을 넘어간 다음에 천천히 상승을 해주다가 한번 이렇게 이 그전 1986년도 고점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쉬었습니다. 쉬어주고 이때 보시면 20주, 50주, 그 다음에 120주랑 200주가 이때 이제 1997년도 5월 달에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지면서 주봉에서 완전하게 정배열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원달러가 11월 달 정확하게 이제 급등 나왔던 타이밍은 보시면 이때부터 10월 말부터 이렇게 이제 원달러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이렇게 5월 달, 6월 달에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지면서 완전히 주봉에서 원달러가 정배열이 됐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 당시에 그럼 이제 지금 위치가 어떠냐? 지금 보시면 지금 3월 달에 이렇게 이제 120주와 200주가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정배열이 됐습니다. 정배열되고 지금 이제 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이제 97년도 5월 달에 주봉에서 완전 정배열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10월 20일부터 슈팅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5개월 걸렸는데 지금 3월 달에 정배열 완전히 만들었고, 그럼 이제 여기서 5개월 더하면 8월 한 16일, 뭐 8월 20일, 뭐 이쯤부터 원달러가 추세를 돌파하면서 급등해주는 일단 그 1997년도 그 패턴과 같은 기간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 그때는 한 8월 달 중순쯤에서 원달러가 원화 약세로 크게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오늘 코인 참수님이 기사를 이제 올려주셨는데 그 기사 내용이 지금 이제 IMF에서 우리나라 이제 원화 부분이 굉장히 좀 이제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이따 이제 그 부분은 기사를 보면서 또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이 이제 좀 어제 올라와서 현재 온스당 1742달러 올라와 줬고, 지금 금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번에 이 채널 4분의 3 라인, 초록색 이 추세선 채널 4분의 3 라인 맞고 지금 이때부터 이제 4월 9일부터 5월 15일까지 거의 이제 한 달 동안 여기서 이제 에너지를 모았어요. 에너지를 모았고 이번에 이제 21평선 지지받고 올라와서 이 채널 4분의 3 라인을 넘어가게 되면 이번에는 돌파 시도를 한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돌파를 시킬 거라고 봅니다. 금 같은 경우는 이제 금 선물은 지금 1742달러밖에 안 되지만 금 현물 가격은 계속해서 이제 올라오는데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올라왔어요. 지금 현재 보시면 온스당 23,200달러까지 지난번에 이제 2만 달러 넘고 나서 23,000달러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러니까 미국 정부 빚도 지난번에 이제 25조 달러 넘어간 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벌써 2,200억 달러가 추가로 이 빚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빚 늘어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 그러면 지금 뭐 이 정도 속도라고 하면 26조 달러까지 가는 부분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뭐 계속 이제 빚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계속 봤던 이 미 총 자산과 그 다음에 미 상환 부채, 이 부분도 계속해서 이제 미 상환 부채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 각각 자산과 부채도 이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모습. 지금은 개인당 그 부채가 이제 10,000달러를 더 넘어서서 부채가 이제 더 커진 그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은 이제 비트코인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9,519달러, 274달러 약간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보시면 지난번 이 1,200달러, 1,300달러 이 라인까지 거의 이제 붙여주고 지금 이제 윗꼬리 달고 주봉에서 약간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제가 어제 이 박스 하단 중심을 넘었기 때문에 우선은 이 박스 중심선, 박스 상단, 박스 하단의 이 중심선인 1,200달러, 1,300달러 그 근처까지는 큰 무리 없이 이제 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올라와서 지금 어제 이제 9,924달러까지 터치하고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여기에서 일단 주봉에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20주 평선이 이렇게 상승으로 턴을 했잖아요. 턴을 했고 이제 20주와 50주가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질 겁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또 올라와 주게 되면 만들어 줄 건데, 지금 보시면 예전에 2016년도 이 뭐죠, 반감기 이후에 20주, 50주, 120주, 200주 이렇게 이제 완전히 정배열 만들어 주고 한번 상승 크게 해주고요. 반감기에 걸쳐서 눌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0주 평선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쭉 올라와 줬어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선은 여기서 이제 올라와 줍니다. 한 번에 이제 더 파동이 남아있다라고 보는데, 올라와 주고 20주 평선이 이렇게 이제 각도를 좀 더 틀어서 올라오겠죠. 그러면서 이제 골든 크로스 만들고 20주, 50주 그럼 이제 정배열 되고요. 그 다음 120, 200, 360 완전히 정배열된 모습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20주 골든 크로스 만든 이후에 지난번에 그 박필부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아마존 차트 모양대로 간다라고 하면 한번 눌러주고, 이때 이제 반감기 이후에 한번 급상승 나오고 눌러줬던 것처럼 지금은 이제 반감기가 지나긴 했지만 계속해서 이제 상승 흐름 이어가서 올라와 주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다시 이제 20주 평선까지 눌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얼만큼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제 올라온 다음에 눌러줄 때, 조정을 줄 때는 이제 20주 이평선 이 올라오는 완전히 정배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20주 평선 그 정도 자리까지는 우리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이제 20주 평선 위치는 8,000달러예요. 8,000달러고 여기서 이제 50주 이동 평균선은 8,800달러 정도 위치해 있고, 그럼 이제 골든 크로스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20주 평선이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온다라고 하면 뭐 20주 평선 위치가 뭐 10,000달러에서 뭐 이제 이 9,000달러 사이쯤까지 이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쯤까지는 조정을 줄 수 있다. 이 당시에 추가적으로 이제 크게 올라와주고 조정을 이 20주 평선까지 조정 줬던 것처럼 그렇게 조정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주봉에서는 20주 평을 이렇게 훼손을 했었어요. 훼손했다가 아래 꼬리 길게 달고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그런 식으로도 진행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봉 마감은 20주 평선을 지켜주더라도 그 주 중에는 20주 이평선을 크게 이제 깨서 한번 겁을 주고 그 이후에 다시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봉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 지금 모양이요. 우선 이제 지난번 이 10,000달러 자리까지 이제 올라왔다가 지금 약간 조정받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 올라오고 있는 이 모습이 지금 이제 3파가 마무리가 되고 4파 조정 받고요. 올라오는 이제 다 마지막에 5파가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가 비트코인 위치가 이때랑 지금 위치랑 이제 비슷한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때 보시면 첫 번째로 이 3파 올라오고 깊게 이제 21이평선까지 조정을 주고, 그 다음에 이 21이평선까지 깊게 눌렀던 거 아래 꼬리 만들어 주고요. 이 부분도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바로 이제 올라와서 이 자리까지 회복을 시켰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10,000달러까지 회복시켜준 모습이 이때 이제 8,300달러까지 올라왔던 이 모습으로 보시면 되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눌러주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라인을 돌파시키죠.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는 이 10,000달러를 돌파시킨다는 거죠. 돌파시켜서 추가적으로 이제 올라와 준다. 그러면 여기 뭐 1200달러 또는 올라와 주면 11,000달러, 이 빨간색 추세 라인이 지나가는 11,000달러까지 올라와 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와 같은 모양으로 이제 진행되면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눌러주고, 이렇게 눌러주고 추가적인 상승 5파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이제 큰 상승 만들어주면서 다시 이제 이 추세를, 빨간색 이 추세를 완전히 돌파해주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물론 모양이 이렇게 동일하게 똑같이 진행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기간에 따라서 특히 이제 또 알트코인들 움직임에 따라서 약간 뭐 변형돼서 진행될 수도 있는데, 우선은 지금 모양은 이때 이제 5월 달 모습과 굉장히 이제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도미너스 차트 보도록 할게요. 도미너스 현재 68.14로 뭐 어제와 이제 큰 차이는 없는데, 지금 제가 어제 도미너스 차트 이렇게 상승 채널을 만들었고요. 상승 채널에서 우선은 마지막으로 이 채널의 상단부까지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다. 그러면 이 상단부가 69.7입니다. 거의 이제 뭐 70에 육박하는 자리인데, 이 정도까지 이제 올라올 수 있다. 이건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오버슈팅 안 하고 이 부분까지 포함시켰을 때는 이렇게 되고요. 여기를 이제 빼고 지금 이때 그러니까 2월 26일 고점과 이번에 이제 올라왔던 이 고점 연결한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70까지는 안 가고 한 69 초반 이 정도에서 이제 저항 맞고 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21평선이 360일, 200일평선 이제 골든 크로스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인데, 아마 이제 이 차트를 이렇게 보면 계속해서 이제 도미넌스가 올라갈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장기평선 돌파시키고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파될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장기평선이 이렇게 돌아서 꺾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뒤집어 본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도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그 코스피 차트 뒤집어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뒤집어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추세 돌파시키고 눌러준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눌러줬는데 굉장히 좀 깊게 눌러준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보여져요. 여기서 이제 360일 이평선과 200일 이평선이 이번 주 중에 데드크로스가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이제 주말까지 포함시킨다라고 하면 주말쯤에 이제 만날 것 같은데, 주말 이후에 데드크로스 만들어 줄 때, 그때 이 도미넌스 위치가 어디에 이제 있을지 그 부분을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 그 어제 이제 이동국님이 의견 주셨던 것처럼 만약에 도미넌스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올라오고 조정 자체를 죄송합니다, 올해 이제 연말 정도까지 끌고 그때부터 도미넌스가 조정을 받는다. 물론 이제 그렇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그렇게 진행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지금 이제 알트코인들 움직임도, 특히 이제 대형 알트코인들 움직임도 올해 연말로 이제 미뤄질 수 있겠죠. 대형 알트코인들이 2017년도 3월 달과 같은 그런 큰 움직임이 나오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해서 상승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큰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이제 무너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동국님 의견대로 연말까지 이 도미넌스가 추가적으로 좀 올라오고 그 이후에 이제 조정받는 그런 그림으로 된다라고 하면, 나머지 대형 알트코인들 상승도 같이 다 이제 뒤로 미뤄지는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일단 저는 제가 보는 관점은 이 장기 평선, 특히 이제 360일 이평선과 200일 이평선, 이게 지금 이 채널의 중심에 있는데, 우선은 이제 이 자리를 깨고 내려오는 이 67 라인을 도미넌스가 깨고 내려오는 모습이 우선적으로 이제 필요해 보이고,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는 지금 이번 상승 채널의 하단부인 현재 위치에서 65 라인을 완전하게 이제 깨주게 되면 다시 한번 이 도미넌스는 아래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 다음으로 리플 달러 차트 보도록 할게요. 갑자기 쭉 아래 꼬리 달고 이제 빠졌었는데, 지금 이제 0.2달러, 0.2달러를 살짝 깨서 0.199달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시간 봉에서 보시면 올라오는 이제 21평선을 이제 깨고 내려왔어요. 깬 모습이고요. 아래 꼬리 이렇게 길게 만들어준 모습인데, 지금 이 패턴이 그 비트코인 4월달, 그 작년도 2019년도 이 4월달 움직임과 제가 이제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보시면 이때 이 120일 이평선이 돌리는 120일 이평선이 돌았을 때, 그때 이제 21일 이평선 이렇게 따라서 올라와 주고 돌파시키면서 상승을 크게 했습니다.
지금 이제 21이평선 이때도 보시면 물론 이제 그 크기는 다르지만 21이평선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장중에 그러니까 훼손을 하죠. 하루 정도 훼손을 하고 그 다음날 이제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은 마찬가지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리플 지금 이 21이평선 훼손한 부분, 그리고 이제 51이평선까지 깼는데 이 부분도 봉 마감만 올라와서 이제 마감을 시켜준다라고 하면 저는 크게 문제되진 않는다라고 봐요. 이렇게 이제 방향 자체가 120평이 지금 이제 턴을 했기 때문에 돌아나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22평선 살짝 이제 이탈시킨 상태에서 빠르게 이제 회복해 준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고 지금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뭐냐면 이때 이런 패턴 그리고 이런 패턴이 지금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면 여기서 음봉 나오면서 22평선 깨고 양봉, 음봉, 양봉. 그 다음에 이제 50평선도 이 1시간 봉에서 살짝 깨줬죠. 깨주고 그 다음에 다시 회복시키고 이렇게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진행된다 라고 하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봉 양봉 뭐 음봉 양봉 이렇게 흔들어 주면서 계속해서 좀 불안하게 만들어 주고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이와 같이 상승시키면서 이 202평선 넘어가 주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봉 차트에서 잠깐 볼게요. 일봉 차트에서 지금 이제 52평선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52평선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중형 알트코인들 중에 먼저 치고 올라간 종목들 그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다. 물론 이제 그 순서의 차이는 있지만 미리 움직여서 올라간 뭐 제로엑스라든가 디지바이트라든가 어제 뭐였죠? 엔진이라든가 이런 코인들 보면 51이평선 그때는 이제 51이평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을 때 지지받고 장기평선 돌파시키고 상승을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XRP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51이평선 올라오는 52평선 이렇게 지지를 받고 여기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비트코인 차트 그 프랙탈 관점에서 같은 패턴대로 진행되면 지금 이 0.205달러 그 자리를 넘어가 주면서 이 202평선을 돌파시키는 그 모습이 저는 주말쯤 해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BTC 차트 볼게요. 그 BTC 차트가 그 비트코인이 이제 도미넌스가 올라가면서 BTC 차트 굉장히 안 좋지 않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2017년도 3월 달에도 비슷한 흐름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2104토시인데요. 2017년도 3월 달 제가 오늘 이렇게 추세선을 두 개를 이제 그려봤어요. 보시면 지금 이 저점 연결한 추세선과 그 다음에 이 고점 연결한 추세선 보시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점 연결한 추세선을 보시는 것처럼 주봉에서 이탈을 시켰습니다. 좀 확대해서 보면 2017년도도 예, 너무 확대했네요. 보시는 것처럼 이 추세를 이렇게 2주간 이탈시키고 양봉 만들어서 회복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하락세기에서 아래로 트랩 만들었다가 돌려 세우는 그런 모습처럼 이렇게 이탈시킨 이후에 돌아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위치도 비슷한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추세선을 이 저점 연결한 추세선과 이 고점 연결한 추세선을 그려보면 현재는 이제 이탈이 됐습니다. 이탈이 됐는데 이탈시킨 이후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트랩으로 처리가 되고 여기서 이제 돌려 세워서 다시 안쪽으로 들어와서 회복시키면서 이 고점 연결한 이 추세 라인 돌파시켜주는 2017년도 그 3월달 모습과 비슷하게 이때는 거의 꼭지점 끝까지 왔는데 지금 현재 이제 꼭지점 위치는 6월 22일입니다. 물론 이제 이때까지 뭐 갈 수 있겠지만 이때는 이 추세선 이탈시키고 2주 정도 있다가 3주째에 양봉 만들어주고 추세선 아랫 부분까지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4주째 이렇게 이 꼭지점까지 온 상태에서 돌파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뭐 다음 주 중에 이제 올라오고 그 다음에 한 주 상승해주면서 다시 삼각수렴에 상단 추세를 넘어가주는 아마 이제 넘어가면서 20주에 이렇게 붙일 수 있겠죠. 이때는 양봉 3개째에 그러니까 두 번째 우선 이제 20주 평선을 장중에 이제 돌파를 시켰고 그다음에 봉 마감은 이제 아래에서 끝났는데 3주째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럼 지금도 이제 그와 같은 패턴으로 좀 진행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고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이동님이 이제 의견 주셨던 것처럼 만약에 이제 연말까지 도미넌스가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BTC 마켓에서 XRP가 바로 이렇게 회복되는 이런 모습은 이제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좀 더 이제 딜레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지금 만약에 이제 도미노스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나와준다. 그렇다라고 하면 XRP 차트도 마찬가지로 올라와서 이와 같이 2017년도 3월 달과 같은 모습으로 이제 진행될 거라고 보는데, 저희 이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 중형 알트 코인들이 먼저 지금 그 작년 6월 고점을 이미 넘어가서 안착하고 이제 쉬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형 알트 코인들도 그와 같은 방향성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럼 이제 기사로 들어가서 먼저 이제 안짱님이 올려주신 기사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지금 기사 내용을 오늘 이장님이 말씀하신 마이너스 금리는 선물이다 라는 트럼프가 트위터에 한 말이 기사에 나왔네요. 이렇게 올려주셨고, 올려주신 기사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금리는 선물이라는 트럼프, 파월은 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제 이제 기사 내용을 살펴봤는데, 시장의 기대감에 트럼프 대통령이 호응하며 마이너스 금리는 선물이라고 칭송했지만 현실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표정이 재밌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선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선물이라고 표현을 했고, 어제 그 필립님이 의견 주셨던 부분이 뭐였냐면, 이 심슨 가족 어제 이제 영상을 올려주셨는데, 갑자기 이제 이 부분하고 이제 연결이 돼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이제 갖고 와봤습니다. It's Christmas in May 해서 5월의 크리스마스 이렇게 되어 있고, 어제 이제 설명 들었던 것처럼 여기 이제 XXX 마스에서 이게 이제 뭐 XRP 의미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고, 여기 보면 이렇게 이 연결도 안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불이 잠깐 들어옵니다. 영상에서 이렇게 불이 이 삐에로 얼굴에 있는 이 전구에 불이 잠깐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또 이제 만약 해석을 해본다라고 하면 스위치가 켜지는 어떤 뭐 그런 의미로도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봤고, 그리고 이제 그 심슨 이 청소기를 가지고 이 깨져 있는 이 유리병 조각이 어제 이제 그 뭐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법정화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게 이제 XRP 또는 뭐 XLM이라고 하면 이걸 가지고 빨아들이는 그런 이제 의미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그 기프트, 그 선물이, 이것도 이제 선물이고요. 그것도 이제 선물이었기 때문에 같이 좀 연결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베어러블 가이 그 이미지에서 잠깐 이제 그 그림을 보면, 예전에 이게 2019년도에 올라왔던 그림인데 2018년도였나요? 18년도 말이었던 거 아니면 2019년도 초였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올라왔던 이 베어러블 가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크리스마스 이 트리가 있고요. 이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이 베어러블 가이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도 좀 이제 연결을 시켜볼 수 있지 않을까. 약간 뭐 음모론적인 시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해봐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이제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 기사 이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기사는 이제 코인 참수님이 올려주신 기사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중앙일보 기사고, 한국 현금 살포 의존 말라, IMF에서 날아온 경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창용 아태 담당 국장 인터뷰, 달러 유로화 찍는 미 유럽과는 달리 한국 재정은 너무 쓰면 환율 급등에 이제 우려가 있다. 포스트 코로나 수출 경제론 한계, 규제 풀어 고부가 서비스업 키워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내용을 읽어보면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현금 살포를 주장하는 정치인을 국민들이 선호한다면 우리나라의 앞날은 그리 밝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1920년대 경제 대공황 때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포퓰리즘 정책들이 난무했고, 그 포퓰리즘 정책이 난무하면서 그때 세계 대공황을 맞았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와 같은 관점으로 이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포퓰리즘 정책이 난무했던 나라들, 베네수엘라라든가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 지금 경제 상황을 보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속해서 돈을 정부에서 그냥 국민들 약간 선심 쓰듯이 포퓰리즘 정책을 펴게 돼서 국민들에게 돈을 뿌리게 됐을 때는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금 이 아태 담당 국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기초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경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오늘 그 원달러 차트 말씀을 드렸지만, 차트 모습이 지금 97년도 이때 당시와 주봉에서 굉장히 이제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이제 5개월 뒤에 이때 당시 이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때 이제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5개월 이후에 급등하는 이제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굉장히 지금이 이제 그 뭐죠? 그 코스피 차트를 봤을 때는 97년도에 무너졌던 모습보다 굉장히 빠르게 이번에 하락을 했습니다. 1400포인트까지 굉장히 빠르게 내려왔어요.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때보다 시간적으로 굉장히 좀 급하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은 이 5개월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가 3월 달이라고 했을 때 5개월이면 8월인데 그 8월 달까지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빠르게 이 원달러도 약세 흐름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이 IMF에서 경고를 한 부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맨 밑에 한 부분만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성장, 코로나 끝날 때까지 확신 못한다. 이창용 IMF 아태국장은 코로나19의 충격이 1929년 대공황보다는 적을지 몰라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는 더 크다고 봤다. 한국은 2008년보다 왜 더 나쁠까? 이미 이제 이 부분은 차트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미 그 2008년도 서프라임 그 자리보다는 더 낮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미 이제 반영이 되어 있는 거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적어도 우리나라는 거의 IMF 때 그 정도 위치까지 빠질 거다. 그게 이제 채널 바닥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어, 나머지 부분 읽어볼게요. 석 달 전만 해도 IMF는 전 세계 189개 중에 189개국 중에 160개국이 플러스 성장을 할 것으로 봤는데 지금은 170개국이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본다. 거기에 이제 거의 90개국이 IMF에 이제 구제금융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한국이 방역에 성공적이어도 주요 교역국 성장률이 크게 낮아졌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지금 다른 나라,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혼자 잘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중국 경제가 2008년처럼 아시아를 구할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 그러니까 2008년도 서프라임은 중국이 어떻게 보면 돈을 풀면서 벗어났습니다. 중국의 이제 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벗어났는데 지금은 그때랑 다르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중국이 타겟이기 때문에 중국도 지금 이와 같은 성장을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이제 중국도 마이너스 성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 이후 과도한 부양 정책의 피해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경기 부양 규모에 매우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돈을 푸는 부분, 미국에서 돈 풀고 일본에서 돈 풀고 뭐 독일에서 돈을 뭐 1조 유로, 미국에서도 뭐 2조 유로, 2조 유로가 이제 2조 달러를 푸는 모습이 나왔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돈을 푼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일본처럼 어느 정도 물가가 안정된 상황에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원달러가 폭등하게 되면,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로 크게 움직이게 되면 우리나라는 그 인플레이션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다른 나라들처럼 물론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 가진 않더라도 굉장히 이제 물가 상승률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사 올려주신 거 두 가지를 봤고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 이제 Q&A로 들어가서 Q&A 이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홍신님이 인간 지표를 보나 경제 상황을 보나 때가 되었다. 이렇게 적어 주셨고요. 다음으로 이제 황리씨님이 상상력은 크게 그러나 현실은 냉정하게 XRP 사토시 사트는 계속 무너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라이트코인과 같은 방향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적어 주셨고 제가 이제 방금 전에 그 XRP BTC 차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차트 부분은 따로 이제 말씀을 안 드리고 저는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차트가 아무리 모양이 좋게 올라오고 있다고 해도 그 해당 코인이 그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다. 어떤 일도 안 하고 있는데 차트 모양만 좋아진다. 그거는 오히려 더 저는 이제 위험해 보이고 오히려 이제 그런 코인은 제가 큰 돈을 못 넣을 것 같아요. 근데 차트 모습이 이렇게 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지금 XRP가 하고 있는 일들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그런 호재 기사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저는 크게 문제되진 않는다. 때가 되면 다 한 번에 저는 반영을 할 수 있다. 이게 누적돼서 한 번에 반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차트도 당연히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차트보다 실제 그 해당 코인의 그 담당자들
뭐 개발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스타벅스님이 먼저 비트로 배 터지게 먹고 수익금의 일부만 리플에 들어가도 됩니다. 리플은 안 오를 가능성이 있기에 비트로만 해도 리플 기대 수익만큼 올립니다. 비트 최소 70%는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이 부분은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자, 어떤 분들은 XRP 스캠이다, XRP 쓰레기다, 꽝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XRP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는 비트코인은 나중에 없어질 거다, 꽝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균형감을 좀 갖출 필요가 있다. 너무 한쪽에 치중하기보다는 균형 있게 볼 필요가 있고, 내가 이제 거기서 어떤 걸 더 선호하고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비중 조절만 자신의 취향에 맞게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아저씨님이 뱅크런이 일어나고 부동산, 주식, 가상자산, 예술품 등 오르지 않을까요? 그래서 만약에 마이너스 금리로 갔을 때는 이와 같이 다른 모든 자산들이, 실물 자산들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적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하늘소망님이 적어주신 내용 볼게요. 방향은 결정이 되었는데 어느 시점에 공표되느냐가 문제네요. 그런데 이렇게 명확한데 아직 스캠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최근 약 2년의 가격 흐름은 일반적인 투자자 누가 봐도 좋은 코인은 아닐 겁니다. 지극히 소외받는 느낌까지 받는 시장 분위기지만 보유 수량 관리해서 다 같이 큰 수익 올리길 기원합니다. 리플 얘기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여러 관점에서 리플이 이렇게 좋은 호재성 기사, 그리고 이를 계속해서 진행시키고 있는 걸 봐도 가격이 빠지면 이건 쓰레기다, 스캠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런 분들은 투자를 아예 안 하시거나 투자 비중을 줄이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대응을 하느냐 이 부분에서 약간 이제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렇게 저도 보고 있고, 물론 이제 결과는 시간이 지나야지만이 저는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XRP 가격이 오르지 않다 보니까 XRP 이제 홀더들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데, XRP 그 움직임 특징 자체가 한 번에 좀 움직이는, 특히 뭐 다른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한 번에 이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타이밍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일정 부분을 홀딩해서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계속해서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홀딩을 하고, 제가 뭐 여유가 되는 뭐 현금이 있다거나 아니면 트레이딩을 통해서 현금이 조금씩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XRP를 매수해 나가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관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저는 이제 계속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 그 회사가 일을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지 가격 빠지는 거는 차트적으로 크게 이제 문제가 되진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달러 차트는 오히려 저는 좋은 위치에 와 있다라고, 적절한 위치에 와 있다. 그러니까 51 이평선까지 딱 눌러놓고 약간 대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막걸리 17년사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올해 미국은 여러모로 뜻깊은 달, 음모론 배제하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단기 4주간 진심의 해밀리 분들 아드레날린 솟구치길 기원합니다. 내심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 심슨 만화의 해석은 예수천생의 기원으로 금일자 14일과 성경 분석 21일, 22일자가 됩니다. 맞아 떨어지면 뭐 XRP 하고 이제 물음표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차트적으로도 뭐 나쁜 위치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고하늘님이 이제 비트코인 살 걸 괜히 리플 사서 개고생한다 이렇게 써주셨고, 스타벅스님이 무조건 비트는 70%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린 스미스님이 리플은 원래 나중에 못 간 거 한 방에 다 가는 애라서 타고 있어야 해요 이렇게 적어주셨고, 저도 이제 이 부분이 에린 스미스님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비트코인 끝까지 먹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다 먹을 때까지,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 비트코인 전고점이 가야지 그때부터 알트코인들이 상승할 수 있다. 왜냐면 이제 2016년도에 그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전고점까지는 비트코인만 홀딩하다가 그 다음에 알트코인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그때 재빠르게 비트코인 매도해서 알트코인으로 나 갈아타겠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쉽지 않다. 막상 내가 내 돈을 큰 돈을 투입해서 이거를 해보면, 왜냐면 싼 가격을 이미 받기 때문에 지금 이제 240원에서 예를 들어서 리플이 갑자기 튀어 올라서 뭐 260원, 270원만 가도
이게 손이 안 나간다는 거죠. 매수 손이 잘 안 나간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이게 나는 기계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안 되면 그냥 기본적인 홀딩 물량은 저는 계속해서 끌고 가고 그냥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러브님이 지금이 인류의 미래를 결정짓게 되는 중요한 시기라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올해 코로나로부터 시작해서 2025년까지 이번 10년 주기의 초중반이 우리 인류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저도 이제 동의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뷰티풀 형님이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방금 전에 리플 사고 후회한 적 없었는데 어제 오늘은 조금 힘드네요.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또 이제 에린 스미스님이 리플은 원래 그래요. 크크. 밑에서 수평 횡보하면 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비트 빠질 때 같이 빠지는 건 학습된 개미들이 비트 따라 매도해서 발생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알려주셨고 저도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상님이 쏠 수 있어 히히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예, 성대모사 해봤는데 또 이제 안 비슷하다라고 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아이타마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구독하고 매일 시청한 지 1년이 넘었네요. 항상 멘탈을 잡는데 도움 받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있습니다. 저는 현재 XRP를 상당량 보유하고 있는데 얼마 전 다른 분의 유튜브 방송을 보다 보니 XRP를 1개월, 3개월 단위로 스테이킹 하는 곳이 있고 1개월과 3개월은 연 이자율이 차이가 있고 기억의 3개월은 3%인 걸로 보았습니다. 카드를 만들면 1% 추가되어 4%의 연 이자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 믿을 수 있는 건가요? 전 2018년 2월부터 지금까지 존버 중인데 XRP 스테이킹 서비스가 있다는 건 처음 알았네요. 이 부분에 대해 잘 아신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셨고 밑에 이제 H미래로님이 답변을 잘 달아주셔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몇몇 그 외국 거래소나 코인원 같은 우리나라 거래소에서도 스테이킹 서비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하냐 그렇지 않냐는 코인을 콜드 월렛에 넣어 보관하느냐 아니면 거래소에 두고 트레이딩을 하면서 조금씩 불려 나가느냐 하는 문제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만약 거래소의 해킹이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해 코인을 찾지 못하거나 잃을 수 있다는 생각이 크면 가지고 있는 코인 전부를 콜드 월렛에 보관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일정 부분만 거래소에 두고 나누어 보관하는 방법도 있고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해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거래소는 내가 완전히 믿을 수 있다. 이러면 가지고 있는 코인을 전부 거래소에 넣어서 약속한 이자를 받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죠. 반대로 만약 불장이 왔을 때 스테이킹 그 물량 때문에 몇 퍼센트 만에 수익만 먹고 나머지 불장의 큰 수익은 또 포기해야 할 그 위험도 생각하셔야겠네요. 이렇게 적어주셨고 지금 이제 H미래로님이 이야기해 주신 부분이 지금 이제 아이타마님이 궁금해하신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우선 지금 이제 스테이킹 하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은행에 예금을 할 때도 여러분들 뭐 그 저축은행들 특히 제2금융권 저축은행들의 이자를 다른 그 제1금융권에서 주는 이자보다 더 많이 준다고 해도 그 저축은행에 예금을 안 하는 이유가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나중에 저축은행이 뭔가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내가 예금한 그 돈 그 몇 퍼센트 이자 뭐 1% 이자 더 받으려고 했다가 그 돈을 이제 못 받을까 봐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여러분들이 제2금융권이 아닌 제1금융권에 은행에 이제 보관을 넣잖아요. 예금을 하잖아요. 그 관점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도 스테이킹을 해준다고 해서 내가 스테이킹 어디서 더 많이 해준다고 그 이자를 더 준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다 돈을 넣을 수는 없다는 거죠. 좀 더 가장 중요한 건 이 거래소가 믿을 만한 거래소인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거래소를 못 믿겠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그냥 하드월렛에 보관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스테이킹 기간이 뭐 3개월이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맨 마지막에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펌핑이 왔을 때 매도를 못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2% 3% 먹으려고 했다가 이게 독이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 부분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언제 펌핑이 나올지 모르는데 만약 내가 지금 3개월 이렇게 스테이킹을 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확 올라와서 매도를 하고 싶은데 스테이킹 물량에 묶여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내가 그 기간 동안은 풀 수가 없다라고 하면 그때 매도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계약 내용이 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내가 뭐 이자분만 포기하고 그 스테이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런 부분도 미리 확인을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아트윈 윤호님이 적어주셨어요. 12년 동안 주식 투자하다가 작년 말에 코인판으로 넘어와서 6개월째 구독 중입니다. 저희 누나 한 달에 20만원, 저희 어머니 한 달에 40만원, 저희 아버지 일주일에 50만원 리플 사모으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50만원이면 뭐 한 달에 200만원이니까 적은 돈은 아닐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설득하는데 한 달, 누나는 2달, 아버지는 6개월 걸렸습니다. 리플 100배 이상 가면 제가 친척들 중에서 1000만 달러 부자로 영웅되는 거고, 실패할 거라고는 아직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차피 시간과의 싸움인 거 알고 있습니다. 친척들 중에서도 저 믿고 일주일에 10만원씩 사모으는 또래가 있습니다. 제 나이 30 중반입니다. 최종 목표는 힘들고 어려운 나라에 학교 지어주고 한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20대 중후반부터 해외 선교를 자주 다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공부 많이 하셔서 고점에 분할매도 잘 하시고 다들 부자 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 제가 이제 어제 영상 그 끝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여러분들 이번에 큰 돈을 버시게 되면 물론 이렇게 해외 선교 활동 나가셔서 뭐 학교 지어주고 여러 가지 활동하실 수 있고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우리 가까운 주변 지인부터 저는 챙기고 주변 분들 다 가까이 있는 분들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끔 좀 도움을 주고 여러 방면에서 도움을 주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또 이제 다른 나라 가서도 좋은 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트윈 윤호님이 좋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읽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안드레아 팡님이 적어주신 내용 볼게요. 영화 내용 읽어주신 것 중에 우리 일반 대중은 고작 몇백만 훔치거나 주정한 방법으로 취하면 처벌받는데 저들은 천문학적인 금액을 자기들 임의대로 찍어내도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다는 말에 또 한번 머리가 번뜩하더군요. 정말 새삼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에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다독여 봅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지금 그 영화에서도 이제 하는 이야기가 그 부분입니다. ECB에서 돈 찍어내는 건 상관없고 왜 우리가 돈 찍어내는 건 안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들이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되고 니들은 안 된다,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신용화폐를 끝을 내고 다시 근본위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리셋을 한 이후에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위에 돈 걱정 없이 살자님이 어제 써주셔서 게시판물에 아직도 방송해요, 다 망한 코인 가지고 아직도 우려먹고 있네, 이렇게 이제 적어주셨는데,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어제 이제 방송을 엊그저께 방송을 이제 하루 쉬었고, 그리고 이제 충분히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방송을 그때는 특히 이제 암호화폐 이런 차트 방송은 안 하거나 하더라도 굉장히 적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물론 이제 가격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계속 할 생각이에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무명소졸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어둠의 세력이 밀어주는 대표 코인이 비트라니, 여러분 비트로 돈 벌어도 후세 떳떳하지 못하고 인류를 파멸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다들 비트코인 리플로 갈아타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그나저나 리가들은 알려나 리플이 비트코인이라는 걸. 하하하, 참고로 리플 홀더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이제 글을 읽어보면서 리플 홀더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리플 홀더들 입장에서는 그 비트코인을 뭐 어둠의 코인이라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고요. 또 이제 비트코인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 리플 저게 쓰레기 코인이다, 저게 어둠의 코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는 다 상대적인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콴유님이 적어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을 적어주셨고,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저도 내용이 좋아서 이 부분을 또 이렇게 글을 따로 이제 저장을 해놨습니다. 메모장에.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저장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어보겠습니다. 며칠 전 미국 CBDC에 대해 조사하던 중에 발견한 것을 나눠봅니다. 기사를 보시면 전 CFTC 의장이 달러 파운데이션의 의장으로 임명됐으며, 달러 파운데이션은 그 엑센추어와 협력해 디지털 달러를 만든다고 적혀 있습니다. 지난번 이제 기사 내용에서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달러 파운데이션은 룰을 만들고 엑센추어는 기술을 담당한다고 하네요. 엑센추어는 국가 인프라를 만들고 적용하는 회사입니다. 다음 엑센추어에서 2016년에 발행한 PDF입니다. PDF 3페이지를 보면 엑센추어는 리플 DLT, 그러니까 분산 그 원장 기술을 선택을 했다고 명시되고, 페이지 6을 보시면 새로운 금융 인프라의 기술적 도표가 보입니다. 이 기술적 도표를 토대로 미국의 CBDC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아쉽게도 CBDC의 디자인은 전혀 나오지 않네요.
제가 유추하기론 돈을 관리하고 만드는 건 여전히 페드가 하고, XRP는 돈을 딜리버리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페드가 한다. 이 부분은 이거는 이제 저는 이제 IMF에서 SDR, 그 ESDR을 만들고, 그 금을 기반으로 해서요. ESDR을 만들고, 그 ESDR의 일정 부분 XRP가 비중을 차지하고, 그리고 XRP는 그 중간에서 각국 그 통화와, 그러니까 SDR은 각국 통화와 어떻게 보면 이제 브릿지 역할을 하는, 각 국가의 CBDC들과 또 각 기업들과 브릿지 통화 역할을 할 것으로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문서를 끝까지 읽어보시면 엑센추어는 그 리플사의 비전, 가치의 인터넷을 만드는 것에 크게 동조를 하고 있으며, 이것을 실행하는데 리플의 DLT와 네이티브 에셋인 XRP를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XRP는, 저는 이제 이 말이 굉장히 좀 멋있는 말 같았어요. 즉 XRP는 가치의 인터넷의 지분인 셈인데요. XRP에 투자하신 분들은 인터넷의 지분을 소유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정보의 인터넷에서 가치의 인터넷으로 넘어왔고, 그 가치의 인터넷의 일정 부분 XRP를 갖고 있는 것은 지분을 갖고 있는 거다. 그게 이제 그 XRP가 앞으로 할 역할이 전체 모든 돈을 커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가치의 인터넷의 일정 부분 지분을 갖게 되는 거다. 아마 그런 의미로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XRP의 가치는 가치의 인터넷이 얼마나 중요해지느냐에 따라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현재 인터넷처럼 가치의 인터넷이 중요해진다면 XRP는 사실상 무한적 상승이 가능한 금융자산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 많은 시민들이 노후연금 발행 담보자산으로 쓰일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든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의 기축통화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현대금융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돈은 반드시 나라 간에 협의된 통로로 지나다녀야 불법 자금, 돈 세탁, 테러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도 처음 등장 땐 불법 다운로드와 지적재산권 침해가 무단으로 일어났지만, 결국 규제 친화적인 기업들만 초인류로 성장했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미국은 벌써 2015년부터 패스터 페이먼트 태스크포스를 설립해 전국적 공모를 통해 250여 개의 사기업을 모아 경쟁시켰으며, 그중 16개를 골라 2016년과 2017년에 리포트를 작성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디지털 달러의 기술적 아키텍트인 엑센추어 문서에 의하면 그 16개 기업 중 2016년에 이미 리플이 인프라스트럭처로 채택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리플 DLT가 어떤 식으로 쓰여질지 그 디자인은 공개가 안 된 상태이니, XRP가 금과 연동된다거나 리플 DLT 위에 달러가 발행된다거나 하는 가설은 재미로만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에 이제 적어주셨던 것처럼 어떤 식으로 XRP가 이제 쓰일지 모르지만, 지금 일련의 쭉 과정들을 보면 지금 2016년에 이미 그 엑센추어 문서에 이미 나와 있다는 거죠. 그 인프라스트럭처로 이미 채택된 부분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그 ISO 20022에서도 리플이 어떻게 보면 최초로 이 DLT 분야에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고 중요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어떤 식으로 쓰일지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예상을 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의 형태로 이제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제 근본이 이야기 드리는 부분은 제가 이제 그걸 드리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디 셸턴이라든가 지금 차기 페드 이제 의장 후보로 되어 있는 주디 셸턴이라든가, 또 그동안에 누구였죠? 데이비드 숄츠가 했던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같이 연결시켜 보면 이거는 근본위로 가고, 트럼프 대통령도 근본위 지지하는 분이기 때문에 근본위로 가되, 또 주디 셸턴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또 그거를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다시 유동성을 부여하고, 그 상태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또 데이비드 숄츠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그와 같은 형태로 진행될 확률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에린 스미스님이 써주신 내용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잘 봤어요. 내일 모레 50. 무술 배우기 전에 정신수양부터 하듯 우리도 부자 되기 전에 정신수양부터 해야 합니다. 정말 이번 새 세상에선 아무나 부자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아마 이제 이 의미가 무술 배우기 전에 정신수양을 하는 이유가, 옛날 소림사 보면 정신수양부터 시키잖아요. 그게 싸움을 잘하는데 만약에 생각 자체가 삐뚤어져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지나가면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때리고, 다른 사람들, 약한 사람들 때리고 괴롭히고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그런 무술을 배우기 전에 먼저 정신부터 가다듬고 수양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무술을 배워야지, 그 사람이 진짜 필요할 때
자신의 그런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고, 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1900년대 초에 록펠러라든가 로스차일드 이런 애들이 부자가 되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다 보니까 패드를 만들어내고 케네디 대통령을 암살하고 자신들의 부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못된 짓들을 다 하면서 계속해서 그 지위를 누려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번에 뒤집어 엎는 것이고, 그게 이제 되려면 지금 앞으로 부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부자가 되어야 되느냐, 정신이 똑바로 박히고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의 이제 기득권, 그 페드 세력들, 그리고 뭐 딥스테이트 세력들, 그들이 분명히 어느 정도 그 경제적 부를 누리고 살아왔었죠. 살아왔지만 그게 이제 영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온갖 그 나쁜 짓을 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 괴롭히고 못 살게 굴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 부가 저는 영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뭐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 부를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끝은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그게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아까 이제 러브님이 2020년도부터 앞으로 이제 5년, 뭐 10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부분도 아마 이제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패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패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